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서울 암사동 유적지예요. 그리고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농경이 시작된 가시대래요. 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순간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선지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간석기가 제작된 시기입니다. 구석기는 뗀석기, 돌을 갖다가 이제 어디 이제 두드려서 깨고 이제 그래서 날카로운 단면이 생기면 그걸로 이제 주먹도끼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신석기 때가 들어와서는 이제 갈아요. 이제 갈게 되면서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돌을 가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사동 유적지는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신석기 유적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이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요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한번 봤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움집 앞에 앉아서 채점을 했어요. 하필 제가 시험을 봤던 장소가 암사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을 그 유적지에서 했다라는 그런 옛 기억도 떠오르네요. 자, 대동법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후기 조선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석굴암은 그 통일신라 시대에 축조가 됐죠. 성리학이 도입된 거는 고려 말기입니다. 이제 그 안향이라는 분이 도입을 해서 초기에 그 성리학자 신진 4대부들 뭐 이제 이재현, 이색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정도전, 정몽주 이런 이제 발전 세력들도 계셨어요. 자, 5경 15부 62주는 발해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당나라의 태종이 대신들을 불러 말하기를 가 나라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 군주를 시하였다, 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이 당태종이 이 나라의 안시성을 공격하였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연개소문 나왔고 안시성 전투가 나왔어요. 자, 가 국가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는 연맹 왕국 시기부터 있었죠. 초기 국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전제 군주제 국가로 나아갈 때도 그 소수림 왕의 개혁 정책이라든지 그 광개토대왕 때 영토 확장과 그 신라의 요청에 의한 왜구 격퇴, 그리고 장수왕 때의 남하 정책이나 한강 유역 차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바로 4번 신라를 도와서 왜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라 땅으로 왜가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신라가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왕, 그 당시에는 뇌물 마립간이었죠. 이 뇌물 마립간이 이제 광개토 대왕한테 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왜를 격퇴를 해요. 당시 고구려는 뭐 동북아에서 가장 센 군이었으니까 뭐 격퇴를 했죠. 그러니까 이 왜군들이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고구려 군이 쫓아가요.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이제 가야 연맹의 중심체가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가야 역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경국대전을 편찬한 거는 조선시대의 성종, 해동성국이라 불린 나라는 발해죠. 광무개혁은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후에 추진한 개혁이고요. 이성육부의 중앙관제는 고려시대입니다. 이 삼성육부는 발해고요. 이성육부는 고려입니다. 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3번. 다음 상황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진성여왕 제위 6년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문란해졌다. 그에 더하여 기근으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도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견훤은 왕위를 넘보는 마음을 품고 무리를 불러 모아 수도 경주의 서남쪽 주연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하였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호응하여 약 한 달 만에 무리가 수천 명에 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견훤이라는 분의 이름을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통일신라 말기예요. 근데 뭐 이제 당시 백성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저 왕위를 넘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의도가 뻔히 보이겠죠. 근데도 이렇게 메아리처럼 호응한 건 뭐예요? 당시의 정부, 그러니까 저 진성여왕 왕 및 정부를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민심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를 메아리처럼 호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시대가 통일신라 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다툼이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세력들, 일명 호족이라고 하는 이 독립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견훤 나왔지만 견훤이나 궁예, 왕건 같은 이 후삼국을 세우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호족들이죠. 그래서 요 이제 정답이 나와요. 3번 호족 세력의 성장 배경을 조사한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자면 이거예요. 호족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냐? 중앙이 잘못했습니다. 뭐 신라 정부가 잘했으면 지방 세력들이 성장을 하겠어요. 백성들이 정부 믿고 따르지. 그래서 이건 이제 호족 세력의 성장 배경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그 급진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서 일으켰던 정변이죠. 이 정변은 3일 만에 청나라 군대 진압으로 실패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조선이 일본하고 한성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사림과 훈구 이들이 대립한 시기는 조선 성종 때부터예요. 성종 시대에 사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지배 세력이었던 훈구를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구가 결국 사림을 찍어 눌러요. 그게 사화죠. 그래서 이 4번에 걸친 사화에 의해서 사림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았지만 이제 이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림의 주요 지지 기반은 정치적 기반은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약간 이렇게 몇 명이 해를 입어도 지방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선조 시대쯤 되면 사림이 이제 중앙 정치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뒤이어서 붕당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노비 안건법 시행은 고려 광종 때죠. 노비들을 이제 검사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편입됐던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이런 제도가 노비 안건법입니다. 자, 일제 무단 통치 시기의 정책, 뭐 헌병 경찰제라든지 태형,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선생이 칼 차고 수업 들어가고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회사령, 회사 설립 허가제,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각 국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인물로 본 한국 외교사인데 이 국왕은 원이 쇠퇴하고 명이 성장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했고요. 원의 연어 사용 중지했고요. 동북면에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라고 돼 있죠. 자, 쌍성 총관부 공격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고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광종하고 공민왕이에요. 특히 공민왕은 이제 반원 자주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책들을 줄여서 반원 자주정책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동행성 이문소도 원나라에서 내정 간섭하는 기구였었죠. 일본 정벌하려고 설치했다가 일본 정벌 실패했는데도 이제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계속 놔뒀던 기관이에요. 요거 폐지시켰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게 이제 공민왕의 주요 업적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했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뭐 신돈은 몰라도 되겠지만 이 전민 변종도감은 공민왕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노비 안건법과 비슷하게 백성들을 확인해 가지고 불법적인 노비가 없는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자, 5번 볼게요. 미출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본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전투를 소재로 제작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바로 아시겠죠? 이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는 크게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 대첩이 있죠.
근데 이제 한산도 대첩 뒤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다음에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순서로 이렇게 이제 승리 전투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으로 한 번 더 쳐들어왔을 때 이제 명량 대첩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기게 되죠. 자,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을 이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한 가지 정도는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의병들이 활약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곽재우 장군, 조원 장군 이런 의병 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요 수군은 해군이죠. 물숫자 해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이 활약하였다.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정답이 되겠죠. 자,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거는 이제 고려시대, 특히 몽골이 침략해 왔던 시기입니다.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거는 그 1904년인데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 러일 전쟁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도 이제 러일 전쟁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왕이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거, 요거는 이제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죠. 6번. 가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자,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선예청 관리를 구타했다. 월급 못 받으니까 진짜 열받은 거예요. 1년 넘게 못 받았어요. 자, 구식 군인들이 의금부에 난입하여 갇힌 죄인들을 풀어줬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자, 뭐 이렇게 당상관 민경호를 살해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자, 구식 군인들이 난리를 피웠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 제가 뭐 난리를 피웠다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입장은 가볍지 않았죠. 직업 군인인데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나라에서 월급을 안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받는 게 당연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모군란은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금방 진압이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건의 결과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이때 일본인 교관 죽이고 일본 공사관 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야, 너네는 우리 공사관도 제대로 방어 못 해주고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맺었던 조약이 뭐냐면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 정답이 4번이에요. 지금도 저기 서울 종로 쪽 이렇게 가보시면 뭐 미국 대사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군인들이 난입해가지고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을 했으니 이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삼국 간섭이 일어난 건 청일전쟁 뒤에요.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이제 그 요동반도, 야오뚱 반도를 일본이 이제 받게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야오뚱 반도를 갔더니 러시아를 비롯하여 프랑스랑 독일 세 나라가 와가지고, 야, 일본 니네가 여기 왜 와? 나가! 하니까 일본이 하잇! 하고 나가게 돼요. 이게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고종이 그거를 보고서, 아, 러시아 대단하구나. 러시아가 주도한 거니까. 러시아 대단하구나. 러시아한테 좀 붙어보면 일본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러시아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죠. 자, 천리장성이 축조된 건 그 고구려 때도 그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었고, 고려 시대 때도 거란군의 침입이 끝난 후 천리장성을 축조했었어요.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건 임술 농민 봉기 때입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키니까 박규수라는 분이 안핵사로 조사를 와서 조사 결과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이 살기 힘들어서 일어났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됐죠. 다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자, 최씨 무신 정권 수립되었다고 이제 최충원, 이 최충원 무신이 그 당시에 그 전에 무신 정권 때 이 무신들끼리 서로 막 권력 다툼이 심해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싹 다 정리하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김홍도의 풍속화에 담겨 있는 가시기의 모습이래요. 자, 양반 신분을 상징하는 관을 쓴 남자가 직접 자리를 짜고 있다. 여기 있죠. 자, 몰락 양반이거나 평민이었다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당도 학생들이 서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당이 널리 보급되었다라고 해서 서민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후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대동법 말씀드렸는데 이 대동법 시행에서부터 공인들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제 상평통보까지 같이 유통이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게 돼요. 상업활동도 활발해졌고 자, 그리고 이제 농업 쪽에서는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뭐 담배라든지 채소라든지 인삼 같은 뭐 이런 상품 작물 재배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 자,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회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구려입니다. 몽골군에 항전하는 처인 부곡민. 자, 이 몽골군 나왔으니까 고려시대 몽골 침략시키죠. 침략시기죠. 자, 처인 부곡. 지금의 용인 지역이에요. 용인에 가보시면 처인구라는 지역이 아직 있죠. 예, 거긴데 이 지역이 옛날에는 향부곡 소의 그 부곡이었다는 겁니다. 자,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 요거는 신라의 선덕 여왕 때 그리고 당으로 유학을 떠나는 육두품치 시기인 이건 주로 통일신라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가 130주년을 맞이해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이분 이름 보자마자 알아야 됩니다. 이 전봉준이라는 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이신 분이죠. 따라서 이 운동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뜻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보국안민, 제폭구민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제폭구민이라는 거는 폭정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폐정 개혁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졌던 곳이 집강소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뭐 고부봉기나 백산봉기가 있었다가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농민군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급하게 농민들하고 화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전주 화약인데 이때 이제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농민군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뭐 폭정에 반대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일본군하고 맞붙으려고 가던 중에 공주 쪽 우금치 고개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패하죠. 그래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끝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었고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3.1운동입니다.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거는 이 치안유지법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독립운동가 분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골품제 모순을 비판한 거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 주로 육두품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헌의 육조를 채택한 거는 그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헌의 육조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갈게요. 가사건의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프랑스군이 제작한 지도의 일부다 해가지고 프랑스군이 점령한 갑곶진과 강화부를 비롯한 강화도 일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라는 사건을 말해요. 이러면 아시겠죠? 병인양요. 자,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는 병인양요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는 신미양요죠. 자, 그 병인양요의 배경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이 병인양요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병인 박해입니다. 이제 그 프랑스 쪽 천주교 선교사들을 이제 그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별무반이 조직된 거는 이제 고려 시대 그 여진족이 자꾸 이렇게 침입을 해오니까 조직하게 되죠. 윤관, 여진족 킬러 기억하시고요. 조선 책략이 유포된 거, 요거는 이제 요 병인양요보다 좀 뒤인데, 그 강화도 지역 매진 이후에 이제 일본의 외교사절단으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고 책을 들고 들어와요. 미국과 수교해라라고 써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신미양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싸웠는데 그 적하고 무슨 수교냐 막 해가지고 이제 영남 지역의 그 양반 유생들이 앞다투어서 상소를 올려요. 하지만 그분들은 비주류였고 당시에 이제 주류 세력들은 개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미수 통상조약 맺게 됩니다. 자,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이제 신라의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삼국통일로 이어지는 과정.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이 에치슨 선언은 이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설정한 선언인데 이 극동 방위선의 범위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과 김일성은 우리 남침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이지만 이 프랑스는 아빠요. 이 퇴각 과정에서 문화재와 재물을 약탈해 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박병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외교장관 의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직해서 이 의궤를 결국은 찾아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일부는 와 있어요. 와 있지만 이게 이제 대여 형식으로 와 있어요. 그럼 프랑스한테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가 훔쳐가 놓고서 다음 가겠습니다. 10번. 자, 밑줄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고종의 장례를 앞두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면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지 보름가량 지났다. 자, 고종의 장례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입니다. 바로 아셔야죠. 3.1운동이에요. 자,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일을 앞두고 일어났어요. 원래는 고종의 장례일이 3월 3일인데 그날 만세운동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기 궁궐에서 관이 나가는데 만세운동은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하루를 땡겨요. 3월 2일로. 그랬더니 이날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분들이 이날 우리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하루를 더 땡겨서 3월 1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분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였는데 뭐 불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막 이런 종교 지도자분들이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렇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3.1운동의 영향을 찾으라는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1운동의 영향,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인데 아까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거 있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저 서양 애들하고는 수교하면 안 되겠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자, 50 총선거가 실시된 거 요거는 1948년에 있었죠.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였던 그 남한만 치렀던 총선거로 이제 분단이 공식화됐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거는 2차 가보기역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조치 제9호 이 긴급조치는 유신 정권 시기 유신 체제 때니까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11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일본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위임하는 조약이 대신들에 의해서 오늘 서명됐다.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을사늑약입니다. 자, 뭐 서울에 통감을 두고 외국과 맺는 모든 협약은 일본의 중개가 필수적 입이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그 인간입니다. 자, 놔볼게요.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황제의 퇴위를 열강에 통지했다. 새 황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정권을 통감에게 위임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라고 보면 돼요.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이그 특사 파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을사늑약은 고종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원래 이제 왕이 들어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대신들에 의해서 이 을사 오적 있잖아요. 이 이완용, 그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다섯 명이 자기네들이 그냥 일본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내가 도장 안 찍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은 부당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종을 보고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놈의 특사야? 너 그만해.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된 겁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이 사이에 있었던 정확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분들이 이제 가셨죠. 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이제 유동 정벌하러 가다 말고 이제 장맛비가 심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제 명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이성계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병력을 돌리죠. 이게 쿠데타인데 결국은 성공해가지고 이제 최영 장군을 몰아냈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왕을 폐위시켰던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던 사건입니다. 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게 이제 1920년대의 우리나라의 무장 투쟁 운동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건 6.25 때입니다.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건 거란의 1차 침입, 고려시대죠. 자, 12번. 가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 지역의 역사 알아보기라고 됐습니다. 외관이 설치되어서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자,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 서울로 이어지는 경부고속 국도가 건설됐다.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자, 여기 사실 잘 읽어보면 이 지역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여기에 부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이 경부가 저 경이 서울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사이의 고속도로. 그 다음에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건 부산과 마산의 민주항쟁이에요. 자, 6.25 전쟁 때 처음에는 이제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요 지역 빼놓고 다 이제 저기 뻘겋게 돼요. 저 북한하고 저 소련 그 군대가 여기 다 점령하고 이쪽만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임시수도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지역은 당연히 부산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부산을 이렇게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을 이제 몇 번 가본 곳밖에 없지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도시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자, 부산에 대한 사실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정답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다. 강화도 주약으로 개항장이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그 부산부터 시작해서 원산, 인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하고 교역할 때는 부산이 제일 먼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에도 부산 쪽에서 무역을 했었어요. 이 외관이라는 게 저 부산, 동래 뭐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마산이나 창원 쪽에도 이제 외관이 설치가 됐었죠. 자, 신흥 무관학교 설립. 요거는 이제 신민회랑 관련이 있죠. 신흥 강습소 설립했다가 신흥 무관학교가 됐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건 순조 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세도 정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삼정의 문란 그리고 평안도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로 일어난 난이다. 자, 그 다음에 청해진이 건설된 건 통일신라 때 완도 지역이죠. 그 해상무역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구 소탕하고 장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문이 건립된 거는 독립협회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죠. 그 저령도도 부산에 있죠. 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밑줄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희궁 안에 있는 방공호 입구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것인데 중일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예요. 자,
일제가 전쟁 벌였던 시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덤비고 나중에 1941년 되면 태평양 전쟁 벌여가지고 미국한테도 덤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말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1930년대의 그 민족 말살 통치하고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 시행됐던 시기예요. 자,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신사참배나 아니면 저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고, 이 국가 총동원법 관련돼서는 공출, 쌀 막 가져가요. 그 다음에 집에 있던 금속 막 가져가요. 이게 이제 공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탈, 뭐 강제 징용이라든지 학도 지원병 제도, 내지는 이제 여성들의 그 정신근로, 뭐 위안부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930년대 특히 후반부에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정답은 나왔죠? 5번입니다. 특히 1930년대 하면은 황국신민서사 암송,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청에 파견되는 영선사라고 되는데, 이 영선사는 청나라의 외교사절단으로 간 건데, 이제 개항 시기에 갔던 사절단을 말해요. 이제 대표적인 영선사로 김윤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기기창을 만들어요. 신식 무기 배우러 간 거예요. 신식 무기 배우러 갔던 겁니다. 제주도로 이동하는 삼별초. 이제 그 몽골과의 항전이 끝나고 이제 결국은 협정을 맺어요. 패했어요. 협정을 맺고 개경으로 이제 강화도의 수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삼별초는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계속 항쟁한 거예요. 자,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 주자감은 발해의 대학교육 기관입니다. 발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민공동회 연설, 이거는 독립협회랑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좌우합작 좀 봐두세요.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상매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분배하고 주요 사업을 국유화할 것. 자, 그 다음에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좌우합작위원회래요. 자, 좌우합작이라는 단어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게 남북이 분단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광복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남쪽, 북쪽을 분할 통치하러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두 나라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대로 가다가 남북 분단되겠다라고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야 이렇게 남북 분단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시기죠. 왜냐하면 나라가 작아졌다 커졌다 있었어도 남한 북한이 나눠졌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분단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이 시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복 이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 총선거는 남한만 했던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50 총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재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이승만을 뽑게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식입니다.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사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애국건축가 정세권이라는 분이에요. 서울 곳곳에 수천 채의 도시형 한옥을 지어 보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건축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민족운동 단체를 후원했다. 특히 그는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 제정 등 한글 연구에 앞장섰던 가를 지원하고자 2층 건물을 기부하였다. 자, 이 단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단체는 어디냐면 조선어 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원, 그리고 표준어 제정, 요런 게 이제 그 조선어 학회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이요. 물론 이제 우리말 큰 사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에 의해서 이 이제 큰 그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큰 사전 만드는 그 일을 못 하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광복이 이루어졌는데, 광복되고 난 다음에 이 조선어 학회에서 만들었던 그 많은 자료들이 다 이제 발견이 됩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어쨌거나 조선어 학계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죠. 5번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요거예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건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 가장 큰 권력기구였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천도교 소년회인데, 자, 천도교 소년회인데 요거는 이제 방정환 선생이다라고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 소년회를 이끄셨습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그 정미의병이에요. 이때 이제 그 대한제국 군대가 그 해산됩니다. 이제 일본이 그 한일 신협약 맺어가지고 군대 철수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이 정미의병에 대거 가담을 하면서 규모가 커져가지고 13도에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작전 전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이고 비슷한 게 국내 진공작전도 있어요. 요거는 한국 광복군입니다. 요 두 가지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4번. 상하이 훈커호공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건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인데 이분 이름뿐만이 아니라 단체, 한인애국단, 이 단체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이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으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이 정세권 선생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도시형 한옥 있죠? 이거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그 저기 종로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소격동이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 가시면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그만 한옥 마을들이 그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 정세권 선생이 디자인해서 지으신 한옥인데 이제 지금 그쪽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이제 관광지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실 일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좋아요. 자, 16번 갈게요.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들을 희롱했다. 이게 이제 여학생들 머리 닦고 다니잖아요. 막 댕기하고. 근데 그거 막 잡아당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일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학생들은 다 풀어주고 한국 학생들만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3일 광주 지역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문을 제작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후에 이 사실이 그 신간회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확인하고 이 사실을 이제 전국적으로 알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국의 다른 지역에 있던 학생들도 동맹 휴학 이 운동에 동참을 했죠. 이게 바로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가 정답입니다. 신간회는 이보다 2년 전에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세웠던 단체예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단체인데 이 신간회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제 확인하고 이걸 이제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수선사 결사의 배경이 됐다. 이거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의 승려 진울. 지금 조계종을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진울 스님께서 하셨고 이제 신탁 통치에 반대한 거는 당시에 이제 그 광복 직후에 나왔던 신탁 통치 얘기, 이게 이제 반대했던 게 당시 우익 세력들이었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요거는 이제 보안회. 한 말에 있었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입니다. 해상군인들의 가담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정미의병이죠.
자, 17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가 소속의 대원들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자, 영국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됐대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사진 속의 대원들은 영어와 일본어 모두 등 통하였다. 거기서 일본군을 상대로 포로신문 심리전 등을 수행하였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대예요. 이 인도 미얀마 전선이 나오면 바로 임시정부의 정규군, 즉 한국 광복군이 나와야 됩니다.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이제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라는 거 빼놓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미국 OSS 부대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제가 아까 정미의병 때 서울 진공작전 설명드리면서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거는 6.25 전쟁 초기입니다. 계속 밀리다가 이제 낙동강 방어선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밀려나질 않죠. 다부동 전투 같은 이제 치열한 전투가 많았지만 밀려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다가 전황이 반전되죠. 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부대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이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부대예요. 이제 간도 참변으로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가지고 러시아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 자유시에서도 또 이제 타격을 받게 됐죠. 자, 매소성 전투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당나라랑 벌였던 전투 중 하나죠.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비밀 결사로 조직된 단체, 이 단체는 이 단체는 독립의군부 임병찬이라는 분이 조직하셨습니다. 자, 18번.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장에서 집신가게 상인과 채소가게 여인과 술, 음식, 떡을 행상하는 시골 노파들이 모두 돈을 낸 거죠. 기부했다. 선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공론이 크게 일어나 특별히 의연금을 낸다더라 라고 대한매일신보에서 보도했어요. 자, 여기서도 이게 다 돈 냈다는 거예요, 지금. 기부. 자, 자료는 이운동을 독려하고자 한 언론사에서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한 거래요. 서상돈, 김광재 등에 의해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면은 떠올르는 운동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나라빚 갚기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식은 뭐냐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나오고, 이제 선지에 보통은 그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이제 언론의 지원을 받은 거를 이제 본문으로 주고 선지를 찾으라고 냈습니다. 정답 나왔죠? 대한제국의 국채를 갚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당시 국민들도 한 푼, 두 푼 내가지고 나라빚 갚기 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일제는 통감 정치가 있던 시기예요. 을사늑약 뒤니까. 그래서 이때 통감부가 이 운동 방해해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자,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악원파천 정도를 보시면 돼요. 이제 을미사변이라는 게 그 고종의 그 부인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본인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 주위에 일본 놈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고, 막 왕인데 주위에 막 일본이 계속 감시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게 스트레스 받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건데, 이제 뭐 이게 그냥 본인의 신변 때문에만 피신한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다. 요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당시 여당 대표 노태우가 국민의 뜻에 따라 직선제 하겠습니다 해놓고 직선제가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이제 이거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뭐 고1, 고2 뭐 이런 학생들이라면 조만간 이제 성인이 되고 선거권을 갖겠죠. 대통령 반드시 본인 손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거를 1987년에 이제 그 분들이 이뤄낸 거예요. 자, 서경천도와 칭제 건원을 주장했다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고려시대 문벌 때 있었죠. 예, 금정벌도 주장했어요. 금나라. 금나라가 이때 사대해라라고 해요. 고려한테. 무슨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인데 무슨 놈의 사대냐, 전쟁이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미스하의 협정은 그 1925년에 이 일제가 만주의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야, 독립군 보이면 잡아와, 우리가 돈 줄게. 이게 미스하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독립군들은 일제도 피해 다녀야 했지만 중국군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닉슨 독트린의 발표, 냉전 체제의 완화, 박정희 정부 시기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남북한은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비밀리에 접촉을 이어갔다. 그 결과 최초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한 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남북 통일 관련된 정책에서 처음에 스타트를 끄는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때 있었던 게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에요. 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 세 가지였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전협정이 조인된 거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때 이제 조인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한성조약이 체결된 거는 갑신정변이 있고 나서 그 영향으로 나온 거죠. 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건 대한제국 수립입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마 조만간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광복 50주년 기념식 성대히 거행, 이렇게 나왔어요.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첨탑 해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자, 광복 50주년 기념식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첨탑이 해체되었다. 대통령은 건전한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했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첨탑 해체가, 이 건물 자체를 아예 철거시켜 버리고 이 첨탑을 어디다가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예. 지금 어디였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게 이제 막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을 다 막고 있고 막 이게 좀 그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제 역사도 역사지만 정말 잘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계가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죠. 김영삼 정부 관련해서는 경제 쪽 키워드가 꽤 많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4번 정답이죠. 자, 지계가 발급되었다. 이건 이제 고종 광무기억대입니다. 대한제국 광무기억대고, 회사령 공포된 거는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그리고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된 거는 전두환 정부 때예요. 전두환 정부 때인데, 이때 이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니까 이제 당시 국민들은 직선제, 대통령 손으로 뽑고 싶었는데 이 호원이 간선제,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통령 뽑는 거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반민특위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 왜 영화 암살인가 이정재 씨 나와가지고 배 걷으면서 막 여기가 어디서 총 맞은 거고 막 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반민특위예요. 근데 이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 활동을 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일파를 불러놨더니 이제 이승만 정부의 그 정부 관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돌아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결국 방해하고 막 프락치 사건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칠게요.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이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